타로디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안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부터 개인 리딩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제 리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개인 리딩이란 이름으로 여러분과 더 가까이서 만나뵐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성격적으로 조금 꼼꼼하고 뭔가를 설명할 때도 항상 구체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런 제 성격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구체적인 리딩이 될 거라 말씀드려보고 싶고, 한 개의 질문을 받더라도 정말 열대답 못지않은 그러한 퀄리티로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우선 저와의 상담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와의 개인 리딩은 온리 이메일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의 경우엔 아무래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도중 여러분과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또 이메일 상담의 장점이라 하면은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정리해서 리딩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과 또한 문서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정리하거나 기록하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또 제가 준비한 상담에는 총 3가지 타입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일 질문형의 스탠다드 타입과 두 번째로는 총 5개의 질문이 가능한 베이직 타입, 또 마지막으로 무제한 질문과 연애 컨설팅이 함께 들어가는 프리미엄 타입이 준비되어 있어요. 타로는 아무래도 예측의 수단이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서 타로가 건넨 예측을 얻고 그저 기다리기보다 타로의 조언과 함께 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께선 프리미엄 타입이 아마도 성격적으로 더 맞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타로의 무의식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피드백 드리는 방식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재회에 관한 리딩뿐 아니라 세상 모든 고민에 대한 리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바로 상담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영상에서 안내드린 사항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리딩 주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리딩 주제는 현 시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과거 당시의 상황과 또 당시 두 분의 감정, 또 최종적인 그분의 속마음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시고,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의 경우 한때는 서로가 정말 누군가가 맺어준 운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강한 인연을 느껴왔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제3자나 상대방 역시 같은 마음을 받았을 만큼 큰 문제 없이 만남을 이어왔다란 흐름이 보여지지만, 앞서 나온 컵 9번 카드에서는 마음이 아닌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란 상황이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의 연애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별다른 트러블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온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 두 분의 연애 진행에 있어 약간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생겨나게 되면서 관계가 점차 멀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컵 9번 카드에서 나타내는 상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커리어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삶에 있어 어쩌면 연애보다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에 가깝다라 보여지고 있고, 이런 상황적 고뇌가 여러분들보다는 상대에게 좀 더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카드를 통해 보여지는 상대의 모습에서는 상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약간은 타고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이 부분에 대해 남들보다 더 노력하거나 자신의 태생적인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고, 또 이 부분은 여러분과의 만남이 진행되면서 그런 의지가 더 커져났다는 느낌인데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서로가 결혼을 전제로 혹은 결혼을 생각할 만큼 아주 진지하고 깊은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대가 자신의 커리어나 경제적인 부분을 본인의 컴플렉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극복하고자 어느 순간 연애보다는 일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란 모습 같아요. 두 분이 만남을 이어오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나 결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그저 가볍게 나눠온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대화를 그저 낭만적으로만 즐기기엔 언제나 현실에 대한 문제가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자 아킬레스건으로 자리해왔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과의 미래에 대해 그저 덧없이 가볍게 나누는 얘기마저도 때론 상대에게 말 못할 부담으로 다가왔다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완도 5번 카드에서는 이로 인해 1번 분들께서 상대와의 잦은 의견 다툼과 다수 충돌이 있었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초반에는 서로 간의 현실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으로 악의 없는 논쟁을 이어왔다라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의 형태가 점차 무너져가는 듯한, 이전과 같은 모습을 잃어가는 듯한 마음에 1번 분들께서 상대를 위한 배려나 인내가 차츰 바닥나기 시작하셨고, 또 그로 인해 감정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상호 간의 존중이나 배려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다툼이 어느덧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대의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번 분들이 상대의 상황이나 입장을 제 아무리 이해한다 한들 서운함을 감추기란 어려웠다는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고, 상대는 여러분의 서운함을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자리에 있지만 현재로선 그저 기다려달란 입장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던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깊은 속사정이나 마음 안에 맺힌 말들을 여러분께 여과 없이 표현했다기보다는 말 자체를 굉장히 아꼈다란 모습인데요. 또 이분의 성향이나 당시 상대가 처한 그런 입장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에게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이상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현실이 그 이상만큼 따라줄 수 없다란 상황이 스스로가 다소 절망스럽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감정을 느꼈다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분의 내면 안에는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다란 그런 완벽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자리했다란 모습이고, 이런 성향이 만일 자신이 솔로이거나 무언가를 책임질 의무감이나 그런 상대적 부담이 없는 상황일 때면 이 같은 완벽에 대한 강박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닐 수 있지만, 만일 이분이 연애를 하게 되거나 특히 결혼과 같은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크게 증폭되는 타입의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자신의 어떤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감정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또 이분의 마인드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조금 부족한 건 상관이 없어도 자신이 무능력하거나 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선 스스로가 용납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1번 분들을 놓아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완드 8번 카드를 살펴봤을 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상대에 비해서는 좀 더 낫다거나 풍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일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잡고 있는 게 어쩌면 나의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했을 거라 느껴지고, 또 크게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까지 생각했을 거란 모습인데요. 이어서 함께 나온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에서는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 물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선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이란 게 언제나 완벽할 수 없고 또 상대가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이 너무 이상적이다란 생각에 다소 답답함을 느껴왔다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어떤 순간엔 일은 그저 핑계 같고 상대의 이런 노력들을 의심하거나 폄하하는 순간이 있었다란 모습인데, 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상대에게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건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의도였다기보다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적 불안감에 화가 났었다란 모습 같아요. 상대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줬더라면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마치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많이 지쳐갔다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어서 아래에 나타난 3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대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각각의 키워드에서 편지 카드와 클로버 카드, 그리고 열쇠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과의 이별을 강하게 단념하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과의 추억이나 그리움이 아직은 강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잡아봤자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닌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해서라 볼 수가 있고,
이분에게 있어 일본 분들과의 이별이 마치 내 아이를 더 좋은 곳에 입양 보낸다는 심정으로 나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상대의 바램처럼 자신보다 정말 더 나은 사람을 만난다면 물론 씁쓸하고 질투도 나겠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란 그런 무력감에 그저 단념을 택하게 된 상황 같아요. 하지만 레노몬드 편지카드 자체가 긴 기다림 속에 다가올 어떤 소식에 관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분께서 여러분을 단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을 원하는 감정, 즉 단념과는 반대의 감정이 더 크게 자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애써 막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여러분과 다시 재회를 한다라면 상대가 자신의 환경이 더 나아졌을 때, 다시 말해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에 웬만큼 도달하게 됐을 때라는 그런 확실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 상대방 역시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함께 나온 레노몬드 클로버 카드에서는 이분이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높은 성과라든지 승진을 위한 자신의 커리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 같고, 혹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함께 나온 열쇠 카드와 함께 현재 이분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비록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이분의 커리어에 있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란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같은 흐름이 다가오게 될 시점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이내가 예상이 되고, 이때쯤 상대와의 재회운 역시 지금보다 좀 더 상승되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온 더 매지션 카드에서는 이분의 현재 근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비록 이분이 일과 사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했지만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에 더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보다 자신의 일적인 부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이분의 사회적인 자신감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상승을 했다는 모습인데요. 또 여기에 힘입어 계층의 상승 욕구나 금전에 대한 욕심이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는 가짐으로 한동안은 새로운 연애라든지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처럼 자신의 커리어에만 매진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펜타클 5번 카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분에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상승의 흐름이 보여지지만 중간중간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적 어려움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고 나타나는데, 주로 이분의 집안과 관련된 상황적 어려움일 수 있고, 또 그게 단기간 내로 해결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기보다 마치 스노우볼처럼 조금씩 급격하게 커져나간 상황일 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닥쳐올 때마다 이분에게 번아웃과 같은 일종의 슬럼프가 함께 찾아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일 상대에게 이 같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분께서 그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분의 삶에 있어 어쩌면 흥망성쇠가 찾아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일과 사랑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잃을 수 있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레노몬드 카드에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십자가 카드에서는 이분이 현재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나타내는데, 이는 여러분과의 이별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책임에 대한 무게가 현재로서도 가장 큰 고뇌이자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마음 안에 자리한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삶을 번영하고 영위하기 위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이 아직까지는 혹시 모를 여러분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투영된 모습에 가깝고, 자신이 노력 중인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의 미래와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모습 같아요. 이상 1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뭔가 한눈을 팔고 있거나 나와의 관계에서 그다지 집중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감정적인 서운함과 상대를 향한 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란 흐름이 비춰지는데, 만일 상대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란 의심이 들어왔던 분들의 경우 심증은 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는, 이렇다 할 근거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대방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거나 마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심증을 속 시원히 터놓을 수 없던 여러분의 상황이 컵 3번 카드에서 나타나는데요. 상대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거나 꼭 한눈을 파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분들께서도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애정이 차게 식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오면서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 경우가 계셨을 것 같아요. 또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상대방이 대놓고 나쁜 사람이거나 만일 여러분들 몰래 딴 생각을 가진 게 사실이라면 차라리 대놓고 눈에 보이게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도 이분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결단력을 보이셨겠지만, 이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가진 의심의 크기만큼 어떤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던가
본질을 공략하지 못한 뭔가 겉핥기식의 다툼만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분들의 눈에 보였던 건 그저 전보다 줄어든 연락이나 만남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운함을 말해볼 수는 있었지만 정작 여러분이 가진 심증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분께서도 뭔가 확실한 게 아닌 이상은 애써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상대로부터 진실을 듣기 어려울 거란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근래에 들어 상대가 조금 바빠지거나 뭔가 내게 소홀해진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분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미뤄봤을 때 근래에 들어 바빠진 이유가 나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고, 서로 간의 만남이 조금 소홀해진 면이 있더라도 막상 이분을 만났을 때나 함께 연락을 나눌 때면 그래도 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식은 것 같지만은 않다란 느낌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끔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은 그런 미안함이 함께 자리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페이지 오브 컵 카드에서는 이런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이 어느 순간 깨지게 되면서 결국에 큰 다툼으로 이어져 왔다는 흐름이 카드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번 분들 가운데는 이 같은 다툼을 계기로 지금껏 여러분이 가져온 그 심증에 대한 답을 끝내 찾으셨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계실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쪽의 결과라 할지라도 두 분이 가진 이런 다툼의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컸다란 느낌이 함께 보여지면서 어쩌면 관계를 다시금 되돌리기 어려운,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가 건넜다란 결말에까지 이른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일 내가 가진 심증이 전부 사실이었던 분들의 경우 비록 막대한 감정적 상처와 크나큰 배신감을 얻으셨지만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난 이런 상황 자체가 속이 후련하고 차라리 잘된 일이다란 마음으로 상대와의 이별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어떤 경우인지를 막론하고 상대가 여러분께 보인 행동에서는 초반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강하게 붙잡았거나 이별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다는 모습이 있지만, 앞서 말한 서로 간의 다툼에서 감정적인 회복이 조금 어려울 정도의 크나큰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이 두 분 사이를 오갔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어쩌면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이런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현재는 두 분이 어떤 연락이나 소통을 따로 주고받는 상황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연락이 왔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자리하실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감정적인 상처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에 가깝다라 보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가능한 이별에 굳히는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같아요. 다음 소드 6번 카드에서는 상대방 역시 자신의 자취를 감춤으로써 여러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란 모습인데요. 이번 분들의 경우에 상대가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다른 이성에 관한 이슈가 과연 심증이었을지 팩트인지에 대한 그 여부 자체가 제너럴 리딩상에서는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고 있어서 두 개의 경우 모두를 함께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심증이 아닌 팩트였던 쪽의 경우 여러분과 이별 당시에 여러분과 다른 이성 중 어느 쪽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모습이 함께 보여지는데, 여러분과의 이별 이후에도 이분이 해당 이성과 줄곧 만남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낸 듯한 모습이고, 오히려 여러분과의 이별이 이분에게 있어 정서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 누군가의 빈자리를 다시금 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성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모습인데요. 그저 심증으로만 끝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의 만남이 종결된 이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다른 이성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 시도했었다는 모습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케이스 모두 다른 이성에게서 육체적인 만족은 얻었을지 몰라도 정서적인 만족에서만큼은 충분한 만족과 안정을 얻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고, 상대방께서 만일 사랑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분의 성향 자체가 오로지 육체에만 집중된 타입은 아니어서 결국 정서적 행복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어서 완드 6번 카드에서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상대와의 이별을 잘 견딜 수가 있을지 마음으로 많은 걱정을 가지면서 상대에게는 끝내 단호하고 강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였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이 사람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란 걱정이 자리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나약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단단해지고 근래에 들어서는 새로운 연애를 한번 고민해보는 여유까지도 생겼다는 모습인데요. 또 이전에는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애증의 감정이 어느 정도 충돌하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만일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내가 어떻게 욕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까 하는 그런 애증이 더욱 커져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런 감정조차 아직은 관심이고 미련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감정이 결국 여러분의 미련을 이겨내는 촉진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래에 나온 3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가 가진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각각의 키워드에서 썬카드와 책카드, 마지막으로 관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아래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대는 현재 내가 결정한 이 길에 대해 어떠한 확신을 느끼기보다는 무언가를 놓쳤다란 기분, 다시 말해 이번 분들과의 이별에서
무언가에 사로잡혀 계속되는 고민 속에 잠시 정체되어 있다란 느낌인데요.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이성과의 썸씽이라든지 다른 이성을 만나기 위한 나름의 노력과 에너지를 이분이 근래에 들어 많이 소모하셨지만 그 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과 가졌던 만남이나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간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만족도를 깊이 떠올리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결코 아무하고나 겪을 수만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깊이 잠겨있다란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의 이러한 감정이 약간의 그리움의 형태를 띠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지만 사랑이란 감정의 정의 자체가 그저 내가 아쉬워서 혹은 현재 나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그렇기에 너가 필요하다란 그런 조건이 딸린 감정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만일 두 분이 다시 만남을 갖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행복한 연애가 될 거란 느낌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또 상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잡기에는 나름의 죄책감이 든다란 상황이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상대의 감정이 현재로서 완전한 정답으로 굳혀진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이런 감정에 언제든 변화의 흐름이 찾아들 수 있는데요. 현재 이분의 감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듯 그러한 변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주에서 4주 이내로 상대의 감정에 어떤 확고한 정답이 내려질 거라 보여지고 있고 또 만일 그 정답이 여러분을 잡겠다는 길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약 3주에서 4주 이내에 상대로부터 여러분이 연락을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우측에 나온 카드를 통해 이분의 현재 근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데빌 카드와 소드 4번 카드를 살펴봤을 때 이분께서 현재 다른 이성과의 접촉보다는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과 소통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이고 지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목적 자체도 뭔가 그 시간 자체를 즐기거나 어떤 화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요즘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내가 편한 사람들과 조금 심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평소보다는 조금 잦아졌다는 느낌인데요. 어쩌면 후폭풍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이 여러분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종종 여러분에 관한 얘기가 이분의 화두로 자리했다는 모습이네요. 또 상대가 정리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카드에서는 레노먼드 개 카드가 나왔네요. 이 마지막 카드의 경우 상대가 가진 현재 자신의 가장 큰 번뇌와 고민을 나타내는데 이 개카드는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 충성심과 같은 의미를 지녔고 이러한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개카드가 지닌 헌신과 희생이란 키워드가 이분의 관계적 고민을 나타낸다라 볼 수가 있고 또 이 개카드가 지닌 의미처럼 헌신과 희생을 내게 주었던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혹은 나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을 누군가에게 주지 못한 미안함에 대한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상 2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3번 분들의 경우에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비즈니스나 공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적 균형이 고르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3번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도 뭔가 상사가 내게 오더를 내리기 전까지는 내가 임의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만남에 있어 여러분은 그저 상대의 오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왔다란 모습인데요. 마치 나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스스로 쥐고 있기보다는 오롯이 상대에게 그 권력이 위임되어 있는 듯한 철저한 가불관계의 흐름을 가져왔다란 모습이라서 결정적으로 3번 분들이 이분과의 연애에 있어 그토록 쫓고 계셨던 건 그것을 정확히 뭔가 사랑이라고만은 표현하기 힘든 어떤 애증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을 가진 듯 행복하고 때로는 한없이 불행을 겪는 것처럼 3번 분들이 겪어온 이런 감정의 파도를 한 번쯤은 상대가 겪어봤으면 싶다. 또한 이 같은 순간이 오기만을 그토록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런 여러분의 기대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갔다는 상황이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를 통해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만남을 가져온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의 만남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그런 환영받지 못할 만남의 형태였거나 또는 상대의 외적인 부분이나 스타일 자체가 정말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까울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애 초반에 있어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지고 들어간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모두가 동의할 만큼의 그런 완벽한 타입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만의 특정한 분위기라든지 뭔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이분이 가진 매력과 태도가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는 느낌인데 그만큼 3번 분들이 상대의 매력에 꽉 잡혀 있었다는 느낌이어서 이분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함께 나온 썬카드에서도 역시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 내가 꿈꾸는 이상형을 만났다란 매우 황홀한 감정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분의 연애 방식이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보는 감정만큼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나의 감정과 연애를 통해 얻는 여러분의 행복이 큰 괴리가 있을 만큼 간극을 보여서 내가 꿈꾸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행복한 연애란 해피엔딩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는 모습인데요. 또 이분과의 만남에 있어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어렵고 상처가 됐던 부분에서는 분명 우리가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가질 만큼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뭔가 이 사람의 껍데기만을 손에 겨우 쥔 듯한 그런 허무함이 매 순간 여러분을 지치게 했다는 모습이 보여져요. 다음으로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에서는 두 분의 연애 패턴 자체가 헤어졌다 붙었다를 많이 반복하셨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여러분을 잡기도 했었다는 모습들이 있지만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어느덧 조금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심정으로 만남을 유지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과거 두 분의 관계적인 균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소 초조하고 조심스러웠던 반면에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긴장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관계의 균형이나 주도권이 상대에게 거의 기울어진 것과 다름없었다란 모습이 비춰져요. 그로 인해 여러분이 받아왔던 이런 감정적인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 보여지고 있네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절망이나 고통에 대한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가 거의 맥시멈에 가까울 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신 상황이라서 3번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건강 쪽에도 많이 신경 쓰셔야겠다란 우려가 비춰지네요. 또한 상대방 같은 경우에 거짓된 약속이나 달콤한 말들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포기하려 들 때마다 매 순간 여러분에게 서로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계속해서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쥐락펴락 해왔다는 흐름이 펜타클 9번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펜타클 9번 카드에 나와 있는 그림 속의 새 같은 경우에 맹금류에 속하는 매를 나타내는데요. 또 이 매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의 전유물이나 사냥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상대의 무의식과 내면 안에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 매와 같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상대가 여러분이란 전유물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의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얻어왔지만 그런 자신의 전유물에게는 고작 먹이와 같은 작은 보상만이 그 보답에 대한 전부였다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자신은 충분할 만큼의 보상을 여러분을 통해 얻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간절함 역시도 그리 크지만은 않았다라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매를 상징하는 펜타클 9번 카드의 경우 뭔가 풍요롭고 부유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부유함이란 게 상대의 경제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내면의 부유함, 즉 내적인 평온함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갈래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성관계의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아니어도 언제든 돌아갈 자리가 있고 자신의 든든한 요람 같은 곳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간절함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타인에게 알릴 수 없는 다소 부적절한 관계셨거나 상대가 매력이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에게 목을 매지 않는 타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어서 아래에 나타난 3장의 레너먼드 카드를 통해 현재 상대방이 가진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각각의 키워드에서 문카드와 트리카드, 또 마지막으로 여우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3가지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대는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조금은 불확실하다는 감정 상태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불확실하다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인이란 관계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응당 서로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나 지켜줘야 될 의무와 약속에 대해 내가 그런 것들을 3번 분들에게 노력할 자신이 없다, 혹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관계가 아니다란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또 과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주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상대는 서로를 위한 행복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만족과 행복에 좀 더 치중되었다란 부분인데요. 이러한 과거의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분의 마음 안에 자리한,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으로 보여져요. 특히 마지막에 나타난 레너먼드 여우 카드에 대해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우 카드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이기주의적 성향, 또 강한 자아감을 나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도 과거의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분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만일 이분께서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끝내 순수한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감정일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강한 자신감이 아주 비대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분과 다시 만남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역시 더는 순수한 연애가 아닌 복수심에 가까운 감정일지라도 상대의 이 같은 비대한 자신감 앞에서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우측에 나타난 3장의 카드를 통해서 상대의 구체적인 근황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상대의 근황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컵 2번과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어요. 현재 이분께서는 어떤 굉장히 활발한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어떤 누군가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카드는 보통 결혼과 같은 깊은 서약을 나타내는 카드 중 하나라서
상대가 결혼을 약속할 만큼의 깊은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이다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다른 누군가에게 굉장히 적극성을 띠며 관계가 진행 중이다란 흐름이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결혼을 맹세할 만큼의 어떤 열정을 다른 이성에게 쏟아내고 있다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분의 이 같은 모습이 새로운 이성에 대한 구애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거나 혹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파트너에 대한 약속과 다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둘 중 어느 쪽이건 상대를 향한 이분의 감정에서 그 감정의 순도가 깨끗하다기보다 계산적인 형태에 좀 더 가깝다라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자신의 이익에 더 치중이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산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산 카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또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고자 하는 길에 나타난 어떤 장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분이 자신의 목적에 향하는 길에 있어 누군가로 인해 방해가 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만족할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또 이것은 최근 상대가 가진 가장 큰 고민에 대한 키워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처럼 상대가 자신의 목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흐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놓인 상태가 만일 지속된다라면 이분의 특성상 과거 자신을 빛나게 해준 그런 과거의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즉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가 있고, 제네럴 리딩상으로는 약 한 달까지는 이분의 슬럼프가 지속될 거라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연락이 온다라면 약 한 달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3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의 경우에는 만일 상대가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여러분들께 다가온다면 여러분께서 상대를 받아줄 의향이 있지만 상대방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워낙 강한 편이셔서 그런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4번 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신 상황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온 펜타클 2번 카드에서는 과거 두 분의 관계가 약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에서 상대를 마치 약간은 뒷바라지하듯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듯한 과거 관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물론 연인 간의 한쪽이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서포트해주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4번 분들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우리 어머님들이 자주 하는 잔소리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는 그런 말처럼 주기만 하는 쪽과 받기만 하는 쪽의 역할이 딱딱 정해진 듯이 관계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았다. 서로 간의 기브 앤 테이크가 건강하게 작용하는 법 없이 약간은 일방적이었다는 모습인데요. 4번 분들께서 상대에게 드린 노력과 시간이 이를테면 물질적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정신적 희생이 될 수가 있지만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4번 분들에게 있어 이분과의 연애가 어떤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보다는 막심한 후회가 남는 연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음 소드 기사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경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은 희생과 배려를 했다란 착각이 여러분의 화를 더 돋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성격적인 부분에서 두 분의 성향이 거의 정반대에 가까웠다라 보여지고 있고, 그런 서로의 다름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약간은 상대방 쪽이 여러분에게 좀처럼 협조를 해주지 않았거나 적반하장의 모습을 많이 띄웠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4번 분들이 이를 수없이 참아왔다는 느낌이 카드상에서 나타나는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내가 더 노력하고 희생을 해왔다란 그런 상대의 착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상대의 이 같은 성격에 대해 감내를 하면서까지 견뎌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때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했었고 그 고마웠던 기억 하나만으로 조금 버텨오신 부분이라 보이는데, 상대방의 경우에 연애 초반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다기보다 현재 하고 계신 일이나 이분이 처한 주변의 상황이 이분의 상황을 조금 악화시켰거나 일 자체가 잘 풀리지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두려움이 생겨 어느 순간 조금은 예민해진 모습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내가 만일 이 사람을 떠나면 이분이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진심 어린 연민과 미운 정이 섞인 감정으로 여러분이 상대의 곁을 지켜줬다란 모습인데, 그렇지만 다음으로 나온 타워 카드에서는 관계가 더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이미 많은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4번 분들도 이제는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한 연애를 원하고 계신 마음이고, 이 사람과 결혼까지는 아니다란 마음이 이전부터 줄곧 들어오신 상황이라서 정 때문에 힘든 부분이 아직까지 크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분과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마냥 환상에만 사로잡혀 이분을 만나실 것 같진 않아요. 또 두 분의 관계가 비록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경계가 조금 명확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냥 져주는 연애를 해왔다는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눈치를 보는 것과 배려라는 개념 자체가 어감이 조금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분들이 그간의 상대에게 많은 배려와 인내를 해온 것은 맞지만, 만일 두 분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여러분도 자신의 의견을 마냥 눈치 보는 거 없이 표현을 해왔다란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그 같은 상황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풀어가고자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는 그걸 매번 시비로 받아들이거나 왜 그렇게 날 이겨먹으려 하는 식으로 조금 삐뚤게 상황을 바라봤다는 느낌이고, 여러분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무엇을 서로가 잘못했고 또 잘못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고쳐갈지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화를 나눠보자는 취지였지만, 이분께서 이러한 여러분의 의도를 매번 시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무지 대화가 어렵고 상황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란 흐름으로 보여져요. 한마디로 두 분이 대화 모드에서 매번 전투 모드로 변하기 일쑤였고, 그런 상대의 반응에 사범분들마저도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성을 잃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싶고, 이 사람과 만일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지옥이 될 거란 생각이 현재 4번분들의 마음 같아요. 이어서 더 러버스 카드에서 나타난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는 이런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마치 모든 걸 해탈한 듯 상처에 딱지가 않고 굳은 살이 배겨 모든 게 무감각해진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은연중에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이게 오기인지 미운정인지 사랑인지를 스스로가 잘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러버스 카드가 나타내는 두 분의 이런 조합이 현재까지 겪어오신 고통과는 별개로 두 분이 유일하게 아주 잘 맞았던 어떤 둘만의 부분들이 있었다라 얘기하는데, 그것이 식성이나 취향 혹은 두 분의 대화 코드 또는 속궁합 등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평소 두 분 사이에 별 문제가 없는 날에는 너무나 잘 맞는 부분이 있고 좋을 땐 한없이 좋은 느낌들이어서 현재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요소가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아래에 나온 각각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현재 상대방이 가진 속마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각각의 키워드에서 새 카드와 G 카드, 또 마지막으로 배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세 개의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상대의 마음 안에는 좀처럼 걷잡기 어려운 다소 불안한 감정에 가까운 변덕스러운 마음이 현재 이분의 마음 안에 자리했다는 모습인데, 여러분과의 이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상황이 연달아 자꾸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분에게 전개돼가는 흐름인 것 같고, 약간은 신경이 곤두설 만큼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두 분이 이별 직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면 그 사건에 대한 속죄나 반성보다는 그저 본인의 상황으로 하여금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란 느낌인데요. 그치만 지난날 두 분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많이 예민해 있던 시기였고,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약간은 버거웠던 시점이라서 4번 분들께 내가 괜한 어깃장을 놓았었고 의견을 따라주지 않았던 것을 이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 보여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만큼 자신을 케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이지만, 다만 자신의 상황 자체가 현재로서 여유가 부족하고 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조금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애써 단념하고 있다란 모습인데요. 또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약간의 비관적인 마음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4번 분들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표출해왔다란 무의식의 흐름이 보여지네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너는 날 떠나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조금은 두려움 반,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반으로 혼자만의 신경전을 펼쳐왔었다란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내가 뭔가를 손에 쥐기 전까진 이 모습과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란 이분의 무의식이 한켠에 자리에 있어서 제너럴 리딩상에서는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해올 거란 흐름이 조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상대의 이 같은 비관적인 상황이나 생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 이 100카드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이분을 기다린다 하셔도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우측에 나온 3장의 카드를 통해 이분의 구체적인 근황에 대해 살펴볼게요. 현 시점 상대의 근황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각각 완드 9번과 소드 8번이 나왔네요. 현재 이분은 이성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 자체를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자신의 목표를 둔 학업이나 일에 대해 집중을 가하고 있다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물론이며 가벼운 대인관계조차도 조금은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신 것 같고, 지금으로선 누구를 만나도 조그만 거에서도 자꾸만 예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자신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을 애써 차단하며 오로지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몰두하고 계신 모습 같아요. 중간중간 여러분에 대한 빈자리나 여러분에게서 받았던 배려와 사랑이 스치는 순간이 있고 또 그것이 정말 소중했었다란 걸 떠올릴 때가 있지만,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고 해결해주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번영을 이루고 난 뒤에
다시 가져야 할 것들이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PC 카드가 나왔어요. 마지막 PC 카드에서는 이분이 현재 짊어진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 나타내는데, 이분의 무의식을 어장에 비유한다라면 현재 그 안에 채우고 싶은 어떤 탐욕과 욕망이 현재 이분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라 볼 수 있는데요. 상대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흐름상에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나 만남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욕망에 대한 열의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타오를 거라 보여지고 있어서 제너럴 리딩 상으로는 여러분의 재회운이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 조금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4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